자, 다음은 양도 가능 신용장애 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 가능 신용장애란 양도 가능, 이 트랜스퍼레이블이라고 특별히 명기되어 있는 신용장애를 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레이블이라는 문구만, 얘만 문구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 이외의 모든 문구는 다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양도 요건에 있어서 얘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트랜스퍼레이블이라는 문구 반드시 암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구가 있을 때는 양도 가능한 것은 아닌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도 가능 신용장이고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의 양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확인과 똑같이 양도도 선택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선택권을 부여할까요? 다 은행을 좀 더 원활하게 신용장 거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책임을 좀 던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원신용장에 확인이 추가되었다면 양도신용장에도 확인이 추가된 신용장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분할 어음 발행 또는 분할 선주가 허용되는 한 신용장은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제2수익자 의하거나 또는 그를 위한 제시한 서류는 뭐든지 다 양도은행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 양도은행에서 이루어져야 자기가 양도은행인 걸 알고 일 처리가 빨라지지, 양도은행인지 모르면은 얘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다 지나간다 이거죠.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좀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양도은행에서 이루어져라라는 겁니다. 양도 횟수를 보시게 되면은 제1수익자 요청에 의해서 그 이외 어떤 수익자 양도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제1수익자가 이렇게 있고 얘가 양도를 하잖아요. 제2수익자한테. 자, 이게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3수익자, 제4수익자, 제5수익자 이거를 미친 듯이 가면은 결국 992번 수익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다 관리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관리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1수익자 이후로는 그 이후의 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면서 추가적으로 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제1수익자를 제2수익자의 그 차후의 수익자를 보지 않는다라는 점까지가 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얘가 별표를 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도가 결국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얘가 원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 비용은 누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모든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제1수익자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근데 물론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수수료는 제1수익자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보시게 되면은 조건 변경은 제1수익자에게 통제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제1수익자에게 통제될 수 있는지를 표시해야 된다. 왜?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원래는 원신용장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한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자를 딴 게 금단 유제선이 있었죠. 금단 유제선의 같은 경우는 감액 또는 감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신용장의 금액, 그리고 신용장의 명기된 단가, 그리고 유효기일, 제시를 위한 기간, 최종 선적일. 이 금단 유제선에 관련해서는 감액 또는 감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쉽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한테 물품 이렇게 신용장에 대한 내용을 다 제시를 받은 다음에 진짜 개설 의뢰인을 최종적인 개설 은행에게 갖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감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보 대안에는 그 부보 백분율 같은 경우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신용장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2수익자가 이 비율을 보고 원래 이게 금액이 얼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지가 마진을 얼마 쳐먹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보 금액은 높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용장을 거래를 할 때, 양도가능 신용장을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양도은행이 있는데 제2수익자 양도는 이렇게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제시를 할 때 이름 자체가 제2수익자의 이름이 작성이 되겠죠. 제2수익자 이름이 작성이 된 상태에서 개설은행에다 제시게 되고 얘가 최종적으로 개설 의뢰인이 볼 텐데, 제1수익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그 원 거래가 얘네 둘이 거래하는 건데 얘가 껴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얘랑 거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이름을 숨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다? 신용장 개설인의 이름을 제1수익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시될 때, 여기 제시되고 나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제1수익자 서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제시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설의뢰인의 이름을 제1수익자의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 반대로 말했네요. 이 제2수익자가 이 개설의뢰인을 몰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알게 되면 얘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설의뢰인의 이름을 제1수익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신용장의 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 개설의뢰인 이름이 보일 것을 만약에 요구했다, 신용장 거래 자체에서 요구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신용장 거래의 이 개설의뢰인의 이름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를 서류에 반드시 명시해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제2수익자가 이 A랑 놀아먹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A를 제1수익자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명시하라고 나와 있다라면은 A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험에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심화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1수익자의 권리를 보시게 되면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제1수익자의 송점의 환어음을 자신의 송점의 환어음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제가 맨 처음에 기존에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류가 제시가 됐는데 이 서류를 제1수익자의 서류로 이렇게 제시를 바꿔서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금